날씨도 후덥지근하고 자외선도 강하고 이 여름철이야말로 피부가 혹사당하는 계절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여름철에 여러분이 꼭 지켜야 할 피부관리법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어려운 피부 지식 쉽게 이해하자. 피부과 전문의 문정윤 원장입니다. 여름철은 유독 피부 고민이 깊어지는 시기입니다. 이 강한 자외선과 뜨거운 열기가 우리의 피부를 자극하면서 피부 노화를 촉진하는데요. 평소에 기미와 잡티처럼 이 색소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필연적으로 색소가 진해지기도 하고, 피부가 예민하고 민감하신 분들은 유수분 밸런스가 망가지면서 피부 트러블이나 건조감을 호소하기도 하죠. 그 외에도 휴가나 나들이를 갔다가 일광 화상이나 햇빛 알레르기가 발생하여 병원에 찾아오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많은 분들이 여름철에 피부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이 기본에만 충실하면 이 여름철에도 효과적으로 내 피부를 보호하고 더 나아가서 피부 노화까지도 예방할 수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여러분이 여름철에 꼭 지켜야 할 필수적인 3단계 피부관리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평소 여름철에 얼굴이 칙칙해지고 또 나이 드는 피부 때문에 고민이셨던 분들은 반드시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되셨나요? 가시죠! 여름철에 가장 조심해야 되는 단 한 가지를 꼽자면 무엇을 꼽으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자외선을 꼽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수없이 강조해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 바로 자외선 차단입니다. 자외선은 우리 피부에 아주 많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기미, 주근깨, 잡티 등의 색소를 악화시키기도 하고 노화를 촉진하여 탄력을 떨어뜨리고 주름을 생기게 하죠. 심지어 장시간 자외선에 강하게 노출되면 피부가 붉게 그을리면서 따갑거나 각질이 벗겨지는 일광 화상이 생길 수도 있고, 혹은 가려움증이나 작은 물집 형태로 나타나는 햇빛 알레르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름철의 자외선 차단은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평소에 이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햇살이 강한 날에는 모자, 선글라스, 양산 등으로 2중, 3중으로 자외선 차단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외선에는 자외선 A와 자외선 B가 있으므로 이 둘 다 차단해주는 자외선 차단제를 선택하되, 이 자외선 A의 차단 등급인 PA와 자외선 B의 차단 지수인 SPF 수치를 확인하고 사용하는 게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수치가 높을수록 자외선 차단 효과는 높지만 그만큼 질감이 끈적이고 꾸덕해지는데요. 만약 평소 피부가 민감하거나 트러블이 잘 생겨서 이렇게 끈적이고 꾸덕이는 제품을 쓰기가 어렵다면 이 다소 수치가 낮은 제품을 사용하되 이 모자나 선글라스, 양산 등으로 추가적인 자외선 차단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또 최근에는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마스크도 출시되기도 하였죠. 다만 아무리 자외선 차단을 꼼꼼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100% 완벽하게 자외선 차단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외출 후에 집에 들어오면 자외선에 의해 자극된 피부를 잘 진정시켜 주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데요. 피부가 뜨겁거나 붉게 달아올랐다면 열감이 충분히 식을 때까지 얼음이나 수건으로 냉찜질을 하도록 하고, 오이, 감자, 녹차, 알로에 등을 이용한 천연팩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피부가 건조해지거나 각질이 심하게 올라오지 않도록 보습제를 듬뿍 바르는 것도 중요하죠.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부가 따갑거나 붉어지는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일광 화상이 생겼다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2차적인 색소 침착이 남거나 물집이 터지면서 2차 감염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빠르게 피부과에 내원하셔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가려움증으로 나타나는 햇빛 알레르기 역시 혼자서는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피부과 방문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평소에 피지 분비가 많거나 여드름이 올라와 고민이신 분들은 이 여름철은 최악의 계절 중 하나일 것입니다. 날씨가 더워 온도가 올라가거나 장마철이 되면서 습도가 올라가게 되면 이 피부는 피지 분비를 더욱더 활성화시키는데요. 이렇게 폭발하듯 올라오는 피지 때문에 이 여드름이 더 잘 생기게 되고 또 모공도 더 넓어지기 쉽습니다. 여드름은 과도한 피지 분비로 인해 발생하는 가장 대표적인 피부 질환입니다. 여름철 피지 분비가 많아지면서 피부 안쪽에 덩어리 형태로 피지가 뭉치게 된 상태를 면포, 다른 말로 좁쌀 여드름이라고 부르고요. 이 면포의 일부가 공기 중에 노출되면서 산화되어 검게 변하면 그것을 블랙헤드라 부르게 되죠. 여기에 여드름균이 서식하고 염증 반응이 생기면 노랗게 골무면서 붉게 튀어나오게 되는데, 이 상태를 화농성 여드름 혹은 염증성 여드름이라고 부릅니다. 여름철은 피지 분비도 늘어나고
또 땀으로 인해서 피부의 pH가 알칼리성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 여드름균이 더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 되면서 이 여드름 피부는 아주 괴로울 수밖에 없는 시기인데요. 따라서 이 시기만큼은 이 적절한 피지 관리가 필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집에서 해볼 수 있는 가장 간단한 피지 관리 방법은 바로 클렌징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여러 번 언급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피지는 기본적으로 기름이기 때문에 오일 성분의 클렌저로 잘 제거가 됩니다. 또한 최근 출시되는 여드름 전용 화장품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살리실산과 같은 바하 성분도 이 피지를 녹여내고 제거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가벼운 필링을 통한 주기적인 각질 제거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따라서 과도한 피지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 제거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이 과도한 클렌징은 피지를 제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피부의 피부 장벽까지 파괴시킬 수 있습니다. 이 피부 장벽이 파괴되면 피부는 보상작용으로 더 많은 피지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혹시라도 피부가 붉어지거나 따갑거나 화끈거리거나 각질이 생긴다면 피부 장벽이 파괴되고 있다는 신호이므로 과도한 클렌징을 반드시 중단해야 하겠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인 피지 관리를 원한다면 이 피지 조절 기능이 있다고 알려진 카올린이나 티트리 오일 또는 비타민 A 유도체와 같은 성분이 포함된 화장품이나 의약품을 사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모공의 경우 일시적인 피지 증가로 인해 늘어난 모공은 피지만 줄여도 모공이 같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열심히 관리를 해도 피지나 모공이 쉽사리 좋아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미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피부과에 오셔서 적극적인 치료를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여름에는 피지가 많아지는 것만큼이나 이 반대로 피부 속 수분이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이 얼굴은 기름지는데 속은 당기고 건조하다는 의미로 속건조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죠. 피부에는 수분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성분이 있는데요. 피지와 같은 유분이 피부 속 수분이 날아가는 것을 막아주기도 하지만 이 각질층에 존재하는 천연 보습 인자라는 성분이 수분을 머금어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시켜주기도 합니다. 여름철에는 피지가 증가하더라도 이와 같은 천연 보습인자의 양이 감소하면서 겉으로는 번들거려도 속은 건조하고 당기는 증상을 겪을 수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땀 등의 노폐물 배출로 인해 수분 손실이 일어나기도 쉽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하루 8잔 이상의 충분한 양을 수시로 마시는 것이 좋고요. 화장품도 유분기가 적으면서 수분 함량이 많은 젤 타입이나 로션 타입의 제형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진정 보습 효과를 위해 병풀 추출물, 글리세린, 히알루론산 성분이 함유된 화장품을 써보는 것도 좋겠죠. 하지만 이 사람마다 피부 타입이 다르고 또 여름에도 극건성이거나 극지성 피부가 존재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 본인의 피부 타입에 맞게 적절한 화장품 사용 습관을 가지시는 것이 좋습니다. 각질이 생길 정도로 건조감이 심한 경우에는 피부과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데요. 이 건조함과 민감한 피부를 해결하기 위한 대표적인 치료로는 이 LDM 트리플과 같은 초음파 관리, 리쥬란 힐러와 엑소존과 같은 스킨 부스터 시술이 있으므로 이 전문 의료진과 충분한 상담 후에 시술을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 여름철 여러분이 꼭 지켜야 할 3단계 피부 관리법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이 여름철 올바르게 피부를 관리하지 못하면 피부가 손상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 피부 노화가 급격하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잘 실천해 주시면 좋겠고요. 만약 혼자서 해결이 어려울 정도로 피부 상태가 악화된 경우라면 이 자가 진단과 치료가 오히려 더 피부를 나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피부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을 권장을 드리겠고요. 이 피부가 상하기 쉬운 계절이니만큼 세심하고 올바르게 피부 관리를 해야 되고, 혹여나 혼자서 해결이 어렵다면 반드시 피부과의 도움을 받아보도록 하세요. 자,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피부왕 정윤의 문정윤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